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의 질문글을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액검사로는 증상인데 손가락 관절이 아픈 류마티스. 그러니까 검사상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없는데 그리고 염증치도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검사상으로 류마티스 인자도 없는데 나는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출산을 하신 분이고 출산 후 몇 개월 지난 시점부터 왼손가락 중간마디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에 이 둘째 마디 부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간마디요. 이 끝마디가 아니고 이 중간마디 여기가 부어있죠. 류마티스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나머지 손가락 한두 개 더 부어있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한 분들은 모든 마디가 더 부어있거나 꺾여있죠. 양손이 저리고 잘 펴지지 않았다. 양손이 저리고 손이 지금 10마디가 다 저리고 잘 펴지지 않았다. 강직감이 있죠. 병원에 가니까 류마티스 갔다고 진단받았다.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 아프지 않아서 1년 정도는 아픈 걸 잊고 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을 처방받게 되면요, 진통제나 소염제, 부진필 스테로이드, 여기에다가 할록시나 옥시클로린 같은 항말제제, 더 심해지면 메토트레시트 같은 면역제제, 이런 조합으로 복용을 하면 통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웬만하면 거의 다 가라앉아요, 통증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아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약이 1년 동안 괜찮은데 그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왜?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의 기운으로 1년간은 버텼는데 그 이후에 아파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약을 먹고 아프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플 때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 2015년부터는 왼손이 또 아프더니 양손마디가 아파졌다. 그리고 양발이 아픕니다. 발이 꺾어지는 부위가 아프다. 다니던 병원 안 다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검사하니까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한다. 류마티스 인자가 안 나오고 류마티스 관련된 항목들에서 뭔가 체크가 안 되니까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은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은데 검사상으로는 정상이고 염증치도 없는데 아픈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검사상으로 분명히 멀쩡한데 정상인데 관절은 굉장히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치가 모두 이분 지금 수치가 모두 정상이라고 했죠? 수치가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아픈 부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운데 손가락만 아프다가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은 증상이 치료된 게 아니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보이는 답답한 거예요. 피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초음파상으로는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수치 없어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없고 염증치가 정상인데도 아픈 경우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우리가 출산 후에 이제 산후풍이라 그래서 출산 후에 관절이 아파지신 경우 있죠. 어머님들, 옛날 어머님들, 옛날에 산후조리도 못할 때 출산 후에 관절이 아파져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런 경우는요, 검사해봤을 때 류마티스 인자 안 나고 염증치도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산후풍은.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검사상 이상은 없지만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 검사상으로 이상이 있고요. 류마티스 인자도 있고 염증치도 굉장히 상승이 있고 그런 분들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면역제제, 생물학적 제제 주사 치료하면 잘 가라앉을 수 있죠. 잘 가라앉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글의 주인공처럼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아픈 분들은요, 관절 부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혈액순환. 이게 중요해요. 혈액순환. 옛날에 그 산후풍이라는 거요. 출산 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냉해져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시리고 관절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분도 염증에 의해서 관절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염증치가 정상이죠. 류마티스 인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류마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진하기에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프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혈액순환의 문제다. 이거는 검사에 안 나와요. 우리가 혈액순환 되고 잘 되고 안 되고는 검사에서 염증치로 나오지 않아요. 류마티스 인자랑도 상관이 없고요. 저리고 아플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리다. 이 저린 느낌은 나만 느낄 수 있죠. 염증 수치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10손가락 모두. 근데 한의학 의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손가락이 뻣뻣하고 이런 마목되는 증상, 뻣뻣하고 강직되는 증상은 몸 안에 습담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노폐물을 얘기합니다. 몸 안에서 비생리적인 체액을 얘기해요. 노폐물. 그리고 어혈, 사혈.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어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은 양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나 일반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가지신 환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습담, 예를 들면요, 그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거 있죠? 팔꿈치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무릎 오금에 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요. 멍을 쥐면서. 그 습담이 그런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노폐물이에요. 순환되지 않는 노폐물, 어떤 덩어리, 그런 것을 습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한의학에는. 그 다음에 사혈, 혈액순환되지 않는 피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 염증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염증 소염제 써서 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만 하면 손발이 따뜻하게 순환되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온천하면 좋아지는 타입이에요. 온천 또는 반신욕. 그러니까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습담과 어혈, 우리 몸의 어떤 노폐물, 혈액순환되지 않는 피는 그 습담과 어혈을 제거하는 쪽으로 한방치료를 하면은 손가락, 발가락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면은 좋아진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음식을 먹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비생리적인 물질이 생기면서 관절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식이요법 10가지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건 간에 염증 수치가 없건 간에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건 정상이건 간에 류마티스 식이요법 10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 이런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10가지가 꼭 병행되어야지 류마티스건 류마티스 아니건 염증 수치가 있건 없건 간에 관절 통증이 좋아지고 손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혈액검사상 정상인데 관절이 아픈 경우, 류마티스인 것 같기도 하고 류마티스 아닌 것 같기도 한 경우, 검사상으로 아무 이상 없는데 나는 관절이 점점 더 아파지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